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재확산, 특히 최고치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변동폭을 키워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 꼭 좀 잘해주시고요. 이 위기 또한 금방 지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힘 좀 내고요. 오늘 코스닥은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코로나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힘들게 꾸역꾸역 이렇게 최고가를 이어갔는데 너무 쉽게 이틀 만에 그냥 후루룩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가 매수세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장 마감에 반등을 좀 많이 해주었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LB를 보시면 사실 오늘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무심하게 쳐다본다고는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지는 않죠. 근데 결과는 매번 그랬어요. LB의 고질병이긴 하죠. 오를만한 자리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음봉으로 찬물을 딱 끼얹는 그런 고질병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때도 오를만한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찬물 딱, 이 당시 때도 오를만한 자리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찬물 딱,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단 이 당시 때뿐이었겠습니까? 많이 그랬어요. 이 당시 때도 그랬고, 이 당시 때도 그랬고, 그래서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었죠.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하나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이 당시 때도 그렇고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커다란 양봉으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연 3일 양봉이 나와주면서요. 윗매물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수급 여건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음봉으로 찬물을 좀 끼얹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래도 밑꼬리가 좀 달렸더라. 그리고 시장이 반등해도 LB는 보통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도 반등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창 막판에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와서 그렇긴 했지만 나름 밑꼬리가 좀 달려주고 이게 좀 작다는 거, 캔들 키가 좀 작다는 거, 보통은 이렇게 캔들 키가 컸어요. 근데 좀 작다는 거,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작아요. 되게 얇기 때문에 금방 또 자리를 쉽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만 없다면 재차 치고 나가준다면 가볍게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미 여기 테스트는 좀 해봐서 좀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은 마련해 준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요즘 LB를 보면 영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윌리엄 터너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에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림이 무엇일까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 1등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풍경화를 그리시는 분이세요. 작품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풍경화 그러면 색채가 선명하죠. 그리고 자연의 깨끗함을 그대로 캔버스에 담아내서 눈이 정화가 되고 눈이 정화되면서 어지러웠던 머리가 맑게 빛나는 상태가 되면서 마음까지 평화로워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맑은 시원한 약수를 마신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터너 작품은 일단 풍경화인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풍경화인데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나무인지 배인지 알아보기 힘든 형체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대체 뭐지라고 난해해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터너한테 혹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나중에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난해한 터너의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알아보기 힘든 형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풍경이 여러 풍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B도 확실한 방향성 없이 불분명하게 흐르고 당체 종잡을 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터너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는 사기치는 기업이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이 모양이다. 하물며 대표가 지금 중국 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봐라. 이제 중국 가서 안 돌아온다. 조이팔처럼 중국에 눌러 살 것이다. 라고 평을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약이 진짜인 건 알겠는데 계획을 너무 못 지킨다. 매번 밝은 청사진만 제시해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으면서 또 새로운 이슈로 중요한 걸 덮는다. 그래서 이제 정말 믿기 힘들겠다라고 평을 내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좋은 청사진 그리고 1, 2, 3, 4세대 항암제를 모두 보유했다. 가시적인 성과만 나와준다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빅파마가 탄생하는 것도 거짓말 같은 일은 아닐 것 같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평을 내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터널은 빛을 여러 군데 넣어서 여러 풍경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LB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에 따라 보기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제 분산된 빛이 한 군데로 모여진다면 그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빛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길, 그리고 세상에 빛나는 빛이 되길 바라봅니다. LB는 전일 대비 2.59% 하락한 33,8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무렵에 뉴스가 나왔죠. 어제 나온 뉴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 결과를 보니까 임상치가 좋더라. 일단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내성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병용을 하니까 리보세라닙으로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는데 이거 제피티닙 이미 승인된 약물인데 병용을 하니까 효과가 더 좋네, 같이 처방받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보니까 약 50조 규모로 대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어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으로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행에서는 가교 임상을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복기를 하도록 할게요. 리보세라님이 제피티닙 병용 임상 3상 결과 발표로 폐암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임상 결과 보니까 VEGF의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을 하면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암 환자에게 기존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는 대조군 대비 이만큼 좋아졌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지요. 근데 여기 EGFR 저해제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가 내성이잖아요. 내성이 생겼는데 이거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의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이번 발표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폐암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다시 한번, 어저께는 언급 안 해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성을 가진 환자한테도 좋더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병용으로 하는데 좀 관심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오늘 좀 포인트고,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약 13.5%로 성장을 해서 2026년에는 약 50조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이 중에 표적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니까 50조의 약 절반에서 20조를 살짝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2026년에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LB는 제피티닙 말고 파이로티닙 또 항석거랑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파이로티닙 국내 판권을 L생이 갖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죠. 허투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으로요. 이거 말고 작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요, LB 리보세라닙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제피티닙 말고도 캄렐리주마브로 병용으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뉴스를 보시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를 목표로 리보세라닙 1회사 병용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은 바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피티닙이요. 그래서 얘네는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1차 또 치료제로 리보랑 캄렐리주마비 병용으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1회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캄렐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허투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파이로티닙도 글로벌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비소세포 폐암으로 일단 3개가 있네요. 임상 3상인 게요.
그리고 가교 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품목 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 시험으로,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은 각 국가의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되죠. 그게 이제 임상 시험이 되겠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입 품목 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 시험으로 추가적인 임상 시험 없이 가교 임상 시험 자료만으로 국내 수입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을 가교 임상이라고 해요. 추가적인 임상 시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인종 간 차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요 가교 임상 시험은 뭐냐면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 인종 간 차이, 그러니까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되겠고 보통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교 임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주가행에서는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대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은 이제 약이 판매가 되는 건데, 일단 품목 허가가 난다면 항서 같은 경우는 좋겠죠. 본인들 이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LB 같은 경우는 항서 매출액의 일부분을 로얄티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서한테도 좋지만 LB는 로얄티를 받아오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근데 물론 항서가 더 좋긴 해요. 중국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권리는 항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인데, 우리도 LB도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타 약물이랑 복용한 거랑 리보랑 병용한 거랑 보니까 PFS가 일단 확연히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내성도 해결이 됐다고 해요. 이미 제피티닙 승인한 것인데 추가로 리보를 복용하니까 훨씬 더 효능이 좋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자기 약이 더 돋보이니까, 리보세라닙 병용을 하니까 자기 약이 훨씬 더 효능이 좋아져요. 자기 약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LB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시장을 다 뚫어놨어요. 1회사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단지 같이 처방만 해준다면, 1회사 처방할 때 리보세라닙도 처방만 해준다면 효과가 좋으니까 폐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뚫린 시장에 그냥 속된 표현으로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왜? 같이 처방하니까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게 병용의 힘이고 약방의 감초 이야기이죠. 그래서 가교 임상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글로벌 임상 3상으로 곧장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동안 회사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간암 1차 치료제처럼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3상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위암 1차 치료제 얘기를 드린 거고,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제피티닙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가교 임상이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가교 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넥사가 약 5%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3A상 2차 접종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6월 22일 날 3A상 1차 접종이 완료가 됐고, 오늘 2차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정을 보시면 7월 15일 날 3B상 12,000명 1차 접종 완료 예정일이고요. 7월 23일이 3A상 1차 접종 항체 검사 완료일이에요. 그래서 7월 23일경 되면은 일단 다시 한번 검사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7월 중순에 3C상이죠. 100만 명 대규모 임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름 오늘 보시면 양호하게 끝났어요. 넥사가요. 잠깐만 이 캐리소프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5,000원짜리가 어느새 건 4만원까지 갔네요. 캐리소프트를 보시면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거래가 3일 동안 줄면서, 그리고 요 캔들 크기, 꼬리까지 포함해서 캔들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3일 동안 작아지면 그 다음날 일반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캐리 같은 경우는 나왔는데 우리 LB는 안 나왔죠. 근데 LB는 이게 반대였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반대되는 거였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점점 약하게 하는데 LB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점점 강하게, 거래도 늘고 캔들 크기도 이날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이날이 크고 이날이 제일 큰, 그러니까 얘는 점점 약하게인데
LB 같은 경우는 점점 크게가 나왔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파동이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렸냐면요. 나름 이런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요.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준 다음에 슬슬 이 당시 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보니까 나름 또 양봉 3개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였는데 보니까 음봉이 나오고 한 번 죽여요. 한 번 죽인 다음에 재차 양봉이 나오니까 아마 그 다음날 이렇게 시세 분출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넥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름 여기서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파동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페이크를 줬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데 한 번 더 페이크를 줬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양호는 합니다. 어느 정도 요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을 짧게만 보시면 기간 조정을 좀 잘해줬어요. 상당히 양호한데 한번 이렇게 페이크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뭐가 문제냐면 최근만 놓고 보면은 넥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끝나고 곧장 또 6시 무렵에 또 공시가 나와요. BW가 나오던지 아니면 뭐 임원이 매도를 했던지 뭐 그런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당시 때도 그랬고. 오늘은 없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LB는 이번 주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날 오늘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 한번 시원하게 올려줬으면 좀 괜찮을 뻔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분명한 LB가 되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진회장이 있어요. 중국 출장설이 있는데 만약에 갔다면 좋은 소식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넥사건, 나노젠건도 있고요. 또 엘파 매각 대금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폐암도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의 효능이 하나씩 좀 발전되길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LB의 모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